상가 분양은 어떻습니까? 분양상가 좋나요? 괜찮나요? 추천하시나요? 하는데 분양상가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양상가는 100개 중에 1개 정도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주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우리 생금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걸 많이 못 물어봤었잖아요. 오늘은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가 많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경매를 유도 선수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셔서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책 시켰네요.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애들 꼭 공부도 좀 많이 하시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족장님, 지방에 살고 있는 동금이입니다. 인적 레버리지를 만들고 싶은데 주위 경매 학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인적 레버리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원을 가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요,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과 교우 관계도 열심히 하고요,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클럽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이성분과는 어떻게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모임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좀 더 약간 좀 더 모범적인 사람같이 보인다 그러면 나에게 매력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할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먼저 더 많이 활동하고 내가 먼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임장을 가다 보면요, 그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인적 레버리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요. 내가 가서 인적 레버리지를 만들어야지, 나와 같이 공부해서 만들어야지 하고 가면은 약간 느낌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 나이트 부킹하러 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한 번 투자하다 보면은 이게 쭉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딱 끝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을 천천히 가지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임장도 열심히 가고, 이런 거를 인적을 계속 남기면서, 아니 블로그를 쓰셔도 됩니다. 블로그 쓰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게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네? 이 사람 믿을만하네? 그런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인적 레버리지 만들었을 때 정말 좋은 모임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사람 만나려고 경매학원 간다?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예.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셔도 되잖아요. 블로그 쓰시면은, 계속 쓰시면은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죠? 이 사람 열심히 한다, 이 사람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 낙찰 받을 때 대출이 조정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투기과열 지구는 40%인데 이처럼 나오나요? 자, 이야기 드릴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따지지 않습니다. 상가는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맡고 있는 것은 주택, 가계대출을 맡고 있는 것이고 아파트 폭등을 맡고 있는 것이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걸 통한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사업자 대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뒤숭숭한 시기에 사업자 대출까지 막는다? 그럼 정말 무슨 옥새가 지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을 때에는 낙찰가의 80%까지는 대출이 웬만해선 나옵니다. 하지만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70%, 50%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정가보다 낮게 받았을 때에는 80% 정도 나올 거고요. 정말 낮게 받았다 하면은 90%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금 여러분들, 생금이 분들께서는 입찰하실 때 80%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90%의 대출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가는 20억이었는데 15억짜리 받았어. 한데 나는 전혀 소득이 없어. 그러면 또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은 어떻습니까? 상가 분양요? 자, 정리해볼게요. 분양상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양상가 좋나요? 괜찮나요? 추천하시나요? 하는데 분양상가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양상가는 100개 중에 1개 정도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2층 같은 경우에 많이 나눠서 분양을 하죠. 지금 이렇게 쪼개서 분양을 하죠. 2층이 1층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층 같은 경우에 이게 한 평에 하나에 한 실평수 10평 정도 되거든요. 10평? 여기랑 봐도 딱 봐도 뭐 그게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15평, 20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2층에서 20평 장사를 뭘 할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묶어서 상가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기 상가가 분명히 작은 사이즈일 거거든요. 안 봐도 딱 압니다. 요렇게 분양을 해요. 이렇게 한 번에 3개 묶어서.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3명을 모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큰 감자탕집이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3개를 다 살려고 하니까 한 6억, 7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3개 칸에 다 합하면 6억인데 한 칸에 2억씩 분양을 할게요.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2억은 있죠? 2억도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 있으세요? 1억 있으세요. 그러면 50%는 대출이 나옵니다. 해서 이걸 분양합니다. 어떻게? A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죠. 자, A라는 사람한테 옆에 거 사세요 했더니 못 사겠대요. 자기 돈이 없대. 그럼 이건 B한테 분양을 합니다. 자, 옆에 또 얘기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C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 C라는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처음에는 임차가 들어오고 나서 임대료가 잘 들어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도 굉장히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오랫동안 버틸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차인이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 칸에 지금 10평, 15평, 20평밖에 안 되는데 2층 상가에 20평 아래에 있는 임차인이 누가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또 무슨 말이죠? 다음 임차인을 맞출 때 A, B 아니면 B, C 또는 A, B, C 같이 해야 돼요. 같이 A, B, C 같이 맞춰야 되는데 또 임차인이 들어온대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임시시켜 놓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B라는 사람이 음식을 안 온다 그러면은 A, C 두 사람만 가지고는 임차를 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왜냐? 임차인이 40평, 50평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임차 못 놓겠죠.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양상가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A, B, C 요렇게 분양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사람끼리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처음 마주친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양 상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는 곳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웬만한 업종들은 잘 못 버텨요, 임차인들이.